자, 처음부터 들어갈까요?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네. 엑셀 2007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우리 시험장에도 이게 있을 겁니다. 네.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네. 엑셀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2010인데요? 2007 없으십니까? 2007은 없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엑셀 2007이라는 프로그램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제가 화면을 좀 크게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따가 여기다 글자를 뭐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크게 보여드리는데요. 요 메뉴판을 잘 아셔야 돼요. 메뉴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 어느 식당에 단골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단골집에 뭐 잘하는데? 몰라. 이러면 단골이 아니죠. 그 집은 사장님이 누구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내가 탁 가면 알아서 무슨 음식 좋아하니까 착 알아서 음식을 내다주고 뭐 촉촉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단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엑셀이라는 마을의 단골이에요. 저 정도 되면 단골이라 그래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단골 만들기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제일 위에 북원이라고 써 있어요. 북원. 제일 꼭대기 윗줄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북원이란 말은 뭐예요? 책 하나다 이거지. 첫 번째 책이라 이거지. 어떤 첫 번째 책? 빨간 장부. 빨간 장부. 빨간 장부 아시죠? 옛날에 우리 회계장부. 겉에가 빨갛게 칠해져 있는 장부 있잖아요. 예. 그거 책 한 권이다라는 거예요. 화면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화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시트 1번, 시트 2번 보이세요? 몇 번까지 보입니까? 5번. 5번까지 돼 있으면은요, 뭔가 건드려 놓은 거예요. 저도 5로 돼 있거든요. 원래는 3만 나와야 돼요, 3. 그러니까 빨간 장부 안에 종이가 한 장, 두 장, 세 장이 기본이에요. 이따 고치는 거는 이따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을 누를 때마다 종이가 바뀌어요. 자, 보세요.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화면은 아무것도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빈 종이만 넘기고 있는 종이거든요. 이따가 이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달라질 겁니다. 기본은 종이 3장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홈 메뉴 보이세요? 네. 예, 삽입 클릭해보세요.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해보세요. 페이지. 레이아웃 세 번째 겁니다.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혹시 개발 도구라는 게 있습니까? 보기 옆에? 네. 예, 본래는 안 나오는 게 원칙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게끔 한 것 뿐인 것 같아요. 자, 개발 도구도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있는지. 자, 뭐가 단골이냐면요. 홈에는 뭐가 있고, 삽입에는 뭐가 있고, 수식에는 뭐가 있고, 검토에 가면 뭐가 있고,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틀 고정하고 싶어요. 틀 고정. 그럼 틀 고정은 어디 가야 되느냐? 홈서부터 개발 도구까지 헤매고 있으면 안 되죠. 에버랜드에 갔는데, 청룡열차를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청룡열차 타러 가자. 그러면, 알았어. 거기서 만나자. 남들은 다 청룡열차 앞에 갔는데, 나는 입구에서 헤매고 있어. 청룡열차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 집은, 그 사람은 단골이 아니지. 에버랜드의 단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메뉴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메뉴가 있고요. 어떤 메뉴는 시험에 안 나오기도 해요. 우리는 시험 위주로 공부할 거지만 업무상으로는 많이 둘러보셔야 돼요. 홈에는 뭐가 있고 삽입에는 뭐가 있고 한번 눌러보세요. 홈이라는 메뉴는요. 홈이라는 영어 글자는 단어가 여러 개 뜻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시는 영어 뜻이 집이에요. 집. 맞죠? 홈은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에는요. 집이라고 쓰질 않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뭐라고 쓰느냐? 처음이란 뜻으로 써요. 홈이란 뜻이 영어로 있어요. 집이란 뜻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뜻이고요. 컴퓨터는 홈이란 영어 단어를 처음, 시작,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애, 처음, 시작한다는 뜻으로 그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그러잖아. 홈페이지. 그게 첫 번째 보이는 화면 이런 뜻이에요. 집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키보드에 보면 홈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키보드에 홈.
키보드에 엔터 오른쪽에 키보드요? 방향키 있죠, 방향키. 여기 방향키가 있어요. 더하기 여기 좌우 상하 방향키 있어요. 그 방향키 위로 올라가시면 6개가 있습니다. 인서트, 홈, 페이지 업, 그 다음에 딜리트 앤드 페이지 다운. 네. 그 홈키를 누르면 앞으로 가요. 홈키를 눌러. 네, 홈키를 지금은 앞에 있으니까 안 가지만, 자 마우스로요. 마우스로 아무데나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로요.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클릭하셨어요? 이렇게? 그 홈키 눌러보세요. 키보드로. 앞으로 씩 가잖아요. 안 가는데요, 이거? 자 여기 눌러보세요.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시고, 하고. 예. 그 다음에 홈키를 누르시면 앞으로 가잖아요. 안 가요? 가시죠? 예. 홈키. 키보드에 홈. 아, 키보드에 홈키. 여기 선생님 오늘 안경 안 가져오셔서 좀 고생 많으시네. 아, 안경은 예. 안 가지고. 자, 홈키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맨 앞이 아니라 앞으로 갑니다. 예. 자, 그러면, 우위로는 안 갔네요. 예? 우위로는 안 가고 앞으로만 오는. 예, 앞으로만 오는 겁니다. 왼쪽으로만 오는 거예요. 맨 앞은 아니고요. 예, 예. 자, 그러면 홈이라고 하는 메뉴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메뉴가 홈이에요. 홈 메뉴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기 화면이 홈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도 홈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온다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예. 자, 홈에는 뭐가 있나 볼게요. 클립보드 그룹. 홈이라는 글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클립보드 그룹, 그 옆에 글꼴 그룹, 맞춤 그룹, 근데 쌤이에요. 표시 형식 그룹 이런 거 있죠? 검토도 있고요. 보기도 있고요. 데이터도 있고요. 뭐가 있어요? 삽입에 가시면 삽입이라는 메뉴는 뭐냐면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키보드로 글 쓰는 거 말고 그 나머지 그림을 갖다 붙인다든지 도형을 그린다든지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뭔가 특이한 기호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건 다 삽입이라는 메뉴예요. 그 다음에 엑셀은 계산하는 기능이 많잖아요. 그건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있어요. 그리고 입력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석. 걸러낸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걸러낸다든지 불필요한 걸 뺀다든지 그건 다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 있어요. 네. 보기라는 메뉴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볼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메뉴를 여러분들이 자주 다녀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보기 탭 그럴 거예요. 보기 탭. 이게 정식 명칭이 홈 탭 이렇게 부릅니다. 삽입 탭하고 불러요. 자,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글꼴의 색깔 이렇게 항목 이렇게 할 거예요. 그 홈 탭에 맞춤 그룹에 가운데 맞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룹 명칭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식에 가면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 정의된 이름 그룹, 수식 분석 그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메뉴 이렇게 제가 호칭을 할 겁니다. 우리 책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자주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메뉴들은 자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엑셀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엑셀을 뭐 하셨어요? 계산. 그 다음에 계산을 하려면 일단 입력을 해야죠.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한 거를 가지고 계산하겠죠. 그 다음에 통계 같은 것도 내고요. 뭐 데이터 분석한다 그러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맞는데 계산을 내가 할 줄 알아야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계산 기능도 좋아, 통계 기능도 좋아, 분석 기능도 좋아. 근데 할 줄 몰라 이거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요거예요. 입력을 잘못 해놓으면요 계산도 못해요. 그런데 이거 수업하다 보면 본인들이 작성해놓은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가 있대요. 선생님 제가 이걸 갖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100이면 100 입력을 잘못하신 거예요. 입력을 잘못하신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한 거예요. 막말로 표현하면 자기 편한 대로 막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룰이 없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입력을 해놓으니까는 업무가 많아지면 이게 어떤 룰, 법칙에 의해서 입력을 해놔야 되거든요. 여기 국어 점수, 그럼 국어 점수 입력하는 거고, 영어 점수, 그럼 영어 점수 입력하는 것이고, 생년월일, 그럼 생년월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생년월일 입력하려고 그러면 날짜를 입력해야죠. 퇴직 일자를 쓰려면 날짜를 써야죠. 자, 보세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써보세요, 여러분들. 직원 명부라고 쓰세요. 너무 많이 썼나요? 이렇게만 써보세요. 자, 사원번호에는 뭐라고 쓸까요? 없어졌어요. 이게 뭐 그래서 1101이라고 쓸 겁니다. 네, 엔터 치고요. 1102, 1110 이렇게 세 개를 쓸 겁니다. 여기까지 쓰고 엔터를 탁 치면 내려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우스로 옆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뭐. 네. 원래는 키보드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되죠. 자,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홍길동, 이렇게 일진의 이순신, 자, 입사일자를 쓰는데 날짜를 형식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5년 뭐 10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날짜 형식이 따로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2005 빼기 5월 6일 2005 빼기 05월 06일이죠. 그러면 저렇게 대시 빼기 기호를 써주고 엔터를 치면요 알아서 날짜가 싹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10 나누기 10 나누기 10 나누기 기호가 있어요. 이걸 슬래시라 그래. 슬래시 10 슬래시 10 슬래시 10이라고 쓰면은요 2010년 10월 10일이라고 인식합니다. 엔터. 아까 2010이라고 안 쓰고 분명 10만 썼잖아요. 그렇죠? 10만 썼는데 이렇게 10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2010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순신은요 올해 년도에 들어왔어요. 2016년에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쓸 거예요. 3월 4일날 입사했어요. 3 빼기 4만 쓸 거예요. 엔터를 탁 치면은요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연도를 빼고 썼더니 남들하고 달리 보여요. 근데 엑셀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식 입력줄이라는 게 있어요. 수식 입력줄. 그 밑에는 셀이에요. 셀에는 결과가 보이고요. 수식 입력줄에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저 위에는 날짜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셔도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2016년 3월 4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엔터를 딱 치면 연도는 빠지고 월일만 보이잖아요. 그럼 얘도 연월일처럼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해주면 되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입사일자를 쓰는데 모름이라고 쓰면 이거는 날짜가 아니라 글자잖아요. 이건 쓰면 안 되고 그냥 나는 3월 4일날 입사했어요 라고 썼더니 위에 거랑 달리 보이겠지만 하여튼 얘도 날짜잖아요. 그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제 부서 갈 겁니다. 이 사람 영업팀이에요. 영업. 이 사람 자재예요. 이순신은 영업부예요. 그래서 0점만 딱 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영업이라고 안 쓰고 0만 딱 썼더니 혹시 저 위에 영업이 나왔으니까 너 영업하려고 쓴 거니? 라고 껌뻑껌뻑 거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동 완성 기능. 아래 한글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스에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엑셀에는 빨리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업부 같으면 영업이라고 굳이 다 안 쓰고 0만 쓰고 엔터를 탁 쳐도 나머지 넘어가요. 네. 자, 직위를 써볼 겁니다. 이 사람은 부장이고요. 이 사람은 과장이고 이 사람은 사원이에요. 자, 기본급은 150만원. 부장이죠? 그럼 200만원. 과장은 100만원. 120만원. 사원은 80만원. 기본급이니까. 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나가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여기는 날짜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날짜는 맞아요. 그렇죠? 여기도 숫자에 크고 작은 거는 있겠지만은 다 숫자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영업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또 영업팀이라고 쓰고 여기는 또 영업부라고 쓰면 이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틀리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글자만 쓰게끔 하는 기능도 있어요. 다른 글자 못 쓰게. 골라서 쓰게끔, 메뉴판에서 골라 쓰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놨더니 이건 제목이잖아요. 제목 여기 있으니까 안 이쁜 거라 얘가 딱 중앙에 오면 좋겠는데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를 블럭 잡아서 이렇게 직업 명부는 A의 첫 번째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옆으로 쭉 지나가면 블럭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맞춤 그룹이라고 있어요. 맞춤 그룹 찾으셨어요? 홈 탭에 맞춤 그룹이 있어요. 맞춤 그룹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옆에 가시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글자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으시면 눌러보세요. 맞춤 그룹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겁니다. 맞춤 그룹 끝자리에 얘를 누르고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다시 누르면 가운데 딱 들어갈 겁니다. 즉 A에서 F까지 6개 셀이 있는데 이 6개 셀이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얘도 나와요. 이렇게 합하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얘 돈 표시. 기본급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돌아가는 거 없나요? 되돌아가는 거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저 윗줄에 보면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 있어요. 왼쪽 방향으로. 이쪽에 보면 틀리게 한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딴 데로 넘어가 버렸어요. 컴만 누르셨어요? 네. 네, 컴만 누르시면은 요런 게 뜨죠. 이렇게. 그 옆에 화폐단위 원짜리 보이세요? 이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돈 표시가 찍힐 겁니다. 돈 표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데이터만 정확히 넣어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나? 콤마를 눌렀는데 돈 표시가 안 나오고 기본급. 기본부. 자, 이번에는 입사 일자, 날짜를 블럭 잡으세요. 세 개. 날짜. 하셨어요?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울 겁니다. 하나. 명령어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자, 왼손으로 일자? 예. 입사 일자 3개 블럭 잡으셨죠? 네. 자, 블럭을 잡으면은요, 네. 처음에는 허옇게 보여요. 그 블럭을 잡으면 이렇게 겉에가 꺼멓게 테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블럭 잡으면 처음에는 허옇고 나머지는 색깔이 좀 변할 겁니다. 자, 왼손으로요. 엄지손가락으로는 컨트롤 키,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는 그 위쪽에는 숫자 1번. 같이 눌러요? 컨트롤 네. 1. 컴퓨터는 같이 누르는 거 없어요. 뭐 먼저 누르고 2를 먼저 누르면 안 되고 네. 컨트롤이나 쉬프트나 이런 걸 먼저 누르고 1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1. 살짝 있다가 이런 셀 서식 메뉴가 뜰 겁니다.
셀 서식 명령이 뭐라고요? 다시 취소 누르시고 무슨 메뉴가 나왔는데요. 얘를 해제하는 방법은요. 보세요. 저 끝에 닫기 X 또는 취소 키보드 제일 꼭대기에 있는 ESC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 이거 왼쪽 위에 예, 그걸 누르시면 보통 빠져나가는 메뉴예요. 탈출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셀 서식 메뉴 누르세요. 그러면 컨트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들은 날짜죠. 얘들은 날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라는 메뉴를 찾아가시면 돼요. 일반 숫자, 통화, 회계 아니잖아요. 날짜잖아요. 그럼 날짜를 가셔서 어떤 날짜 유형을 볼지를 선택하시는데 처음 거? 두 번째 거 눌러볼까요? 두 번째 거? 무슨 요일까지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알아서 이렇게 요일이 나가요. 5월 6일은 금요일이었네요. 이때 금요일이었나봐요. 이 10월 10일날 입사한 거는 거짓말이네. 일요일날 입사한 거니까. 네. 날짜를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자, 컨트롤 1번 다시 들어가세요. 위에 거 날짜로만 한번 찍어 볼게요. 날짜로만. 확인. 아까 날짜에 가면 요일까지 보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 위에 있는 거로 바꾸시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가? 아까 날짜일 때는 넓게 보였다가 다시 요일은 빼버렸잖아요. 요일은 빼버렸더니 홀쭉해졌잖아요. 여기가 너무 많이 있죠. 공간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여기 C, D 경계선 보이세요? 경계선? 알파벳 C하고 D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 경계선. 거기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알아서 탁 줄어들어요. 자, 다시 블럭 잡고요. 자, 요거를 블럭 잡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 전체. 요 블럭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를 클릭하고요. 쉬프트 키 눌러서 저 끝에 걸 클릭하면 처음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클릭하고요. 쉬프트 왼손으로 누르시고 마지막을 클릭하시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셨어요? 뒤에? 아니요. 자, 처음 번호 클릭하세요. 줄이 넓은 게 좁아지지 않았어. 자, 못 따라오신 건 안 하셔도 돼요. 못 따라오신 건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처음 번호는 A 세 번째 셀에다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을 클릭하면 블럭이 되죠. 근데 우리는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 하는 습관을 많이 갖고 계시죠. 이거는 화면상에서 보이면 괜찮아요. 이렇게 화면이 많지 않으니까 드래그 하면 되는데 얘가 많으면은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범위를 놓쳐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클릭하고요 쭉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해서 쉬프트 클릭하면 탁 돼요.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고요 컨트롤 A 왼손으로 컨트롤 A. 컨트롤 A는 엄지, 검지만 눌러도 되겠죠? 컨트롤 A를 누르면 딱 그 동네만 블럭을 잡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만큼 블럭 잡는 건 안 돼요. 이렇게 잡는 건 안 돼요. 딱 얘만 잡는 거예요. 얘만. 그게 지금은 4줄이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5,000줄이 될 수도 있고 5만 줄이 될 수도 있죠. 100줄이 될 수도 있고요. 컨트롤 A를 딱 누르면 알아서 그만큼 딱 확 잡는 거야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얘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꾸미면 되겠죠. 예. 마우스는 클릭. 저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 컨트롤 A를 누르면은요. 여기다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다 컨트롤 A를 한번 눌렀는데 한 번 더 해보세요. 컨트롤 A를. 자, 보세요. 여기다 놓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가 돼요. 근데 데이터가 있는 동네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면 그 직사각형만 블럭 잡는 거예요.
엑셀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게. 아래 한글에서는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한꺼번에 다 잡죠. 컨트롤 A를 누르면. 컨트롤 A는 all. 컨트롤 C 그러면 카피, 복사잖아요. 컨트롤 A 그러면 all, 다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예,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자, 얘를 블럭 잡아보세요. 요렇게 블럭 잡으시고요. 요거는 컨트롤 A로 안 되죠. 이게 컨트롤 A죠. 그렇죠. 요거 블럭 잡고요. 컨트롤 B 눌러보세요. 컨트롤 B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 검지손가락으로 B 하시면 되죠. 꼭 엄지가 컨트롤 가라는 법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컨트롤 B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한번 더 해보시고. 컨트롤 B가 뭡니까? 여기. 굵어지죠? 네, 굵어졌어요. 줄이. 다시 누르면 안 굵어집니다. 다시 누르면 안 돼. 컨트롤 B 한번 더 하시면 굵은 거를 취소하고 다시 또 컨트롤 B를 누르면 다시 굵어지고 그래요. 이번에 컨트롤 U 눌러보세요. 컨트롤 U는 뭐 양손으로 쓰셔야 되겠죠? 컨트롤 U. 언더라인이라고 해요, 언더라인. 밑줄. 컨트롤 I 눌러보세요. 컨트롤 I. 컨트롤 I요? 네. 컨트롤 I, 컨트롤 U, 컨트롤 B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요거에 똑같아요. 글꼴 그룹에 가면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기울이는 거는 이태릭체라 그래요. 이태릭체. 컨트롤 I 누르면 기울어져요. 다시 누르면 펴지고. 사실 우리나라 말은 기울이는 글꼴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기울여서 쓰는 글자가 아니라 영어나 기울이는 거죠. 영어나. 컨트롤 U를 누르면 밑줄이 깔리죠. 밑줄이 밑에. 글자 밑에. 컨트롤 B를 누르면 굵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제목줄. 얘들은 직원 명부 이런 거는 컨트롤 B 그러면 굵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로 블럭 잡은 상태에서 진해 굵게 해라 안 굵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키보드상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본 겁니다. 자,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보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메뉴 아니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일 왼쪽에 보면 홈이라는 글자 왼쪽에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거. 홈이라는 글자 왼쪽에 보시면 그걸 오피스 단추라 그래요. 눌러보세요. 이런 메뉴가 열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옆에 밑에 보시면 엑셀 옵션이라고 있어요. 엑셀 옵션. 엑셀 옵션 찾으셨어요? 여기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여기 닫기 선을 만들어서 저 밑에 닫기 오른쪽으로 가시면 엑셀 옵션이라고 있어요. 엑셀 옵션. 찾으셨습니까? 눌러보세요. 우리 실기시험에는 이걸 묻지는 않아요. 실기시험은 어차피 문제를 내주고 내가 할 줄만 알면 되는 건데 필기시험엔 물어요. 엑셀 옵션에 고급 기능에 뭐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기도 해요. 그럼 학습을 해야지. 이걸 다. 자, 기본 설정에 가시면 세 번째 거 보세요. 여기.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미니 도구 모음 표시할래,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할래, 리본 메뉴 개발 도구 탭에 표시할래 묻죠? 그 세 번째 거.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를 다시 눌러보시면 빠질 겁니다. 선택되어 있는 게 칙 빠질 거예요. 그렇죠? 하셨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선생님, 예. 이거 더블 클릭해요? 클릭. 그냥 클릭. 컴퓨터는 클릭해 보셔갖고 안 되면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하면 체크되어 있는 게 클릭하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거죠? 네. 그럼 보기라는 메뉴로 끝날 거예요. 이 안에 글자가 들어있죠. 부장, 과장, 사원 글자가 있죠. 이름 홍길동 일지매 뭐 영업부 자매 자매가 아니라 벌써 왜 자매가 나왔지? 자재인데 그렇죠? 자재팀인데. 예. 자, 이름이나 이런 부서명이나 직위명칭 같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 가 있죠. 글자가요. 우리가 왼쪽으로 가세요라는 말 안 했었죠.
사원번호 어떻게 됐나 보세요. 사원번호. 숫자. 여기 돈. 돈도요. 오른쪽에 가 있어요. 아까 쉼표살 찍어보니까 오른쪽에 가 있거든요. 날짜도요. 날짜도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숫자, 돈, 날짜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왼쪽으로 나타나 있는 애는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왼쪽에 가는 애는요. 글자예요. 문자.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이런 애들은 숫자예요. 날짜도 숫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더하기 빼기 이게 곱하기예요. 나누기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 키보드에서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거듭제곱 기호입니다. 거듭제곱 2의 3승 뭐 이런 거 쓸 때 거듭제곱. 이거는 숫자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 글자 계산도 있어요. 글자. 쟤랑 글자를 붙여라. 저쪽에 있는 글자에서 왼쪽에 몇 개를 잘라라. 뭐 이런 거. 합계를 내라. 평균을 내라. 최대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얼마냐. 이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는데 이 중에 10번째로 큰 값은 뭐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죠. 명령을 주죠. 우리가 보통 명령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은 숫자 계산만이 아니라 수치 계산, 그 다음에 문자열 계산. 문자라고 안 하고요. 문자열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문자는 뭐냐면요. A, 강, 뭐 이런 거 낮 글자로 된 걸 문자라고 하고 굿모닝,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자 여러 개 나열된 거를 문자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나 문자열이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니까는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도 계산해요. 참, 거짓, 얘가 큰 건지 작은 건지 묻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홍길동 일지매보다 크냐 작으냐 물어보기 그렇죠. 글자인데 기본급이 과장이 큰지 부장이 큰지 물어볼 수는 있죠. 숫자니까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보세요. 자, 여기다가 200만 원이라고 쓰면 뭐가 될까요? 글자가 돼요. 200만 원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글자로 썼잖아요. 200만 원이라고 썼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요. 얘는 글자가 돼버리니까 계산을 또 못해요. 근데 대부분이 200만 원을 이렇게 쓰려니까 길잖아요. 이렇게 길잖아요. 기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200만 원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개 같으면 금방 고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신 거야. 157만 원, 뭐 20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숫자랑 글자랑 다 글자를 결합해갖고 써버리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5년 후에 분석을 하려고 보면 어떻게 돼요?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오셨길래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거는 계산 못합니다. 다 원래대로 숫자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만원이라는 글자를 동글뱅이를 막 집어넣으면 안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숫자는 숫자대로 입력하시고 날짜는 날짜대로 입력하시고 글자는 글자대로 입력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경우도요. 홍길동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되죠. 홍하고 홍 쓰고 길동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도 있죠.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성씨, 이름씨 따로따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쓴 거는 붙이기가 쉬워요. 근데 한꺼번에 쓴 거는 못 자르기가 힘듭니다. 주소를 쓸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 회원가입 해보셨잖아요. 주소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슨 동 몇 번지 몇 호 무슨 뭐 개나리 아파트 몇 동 이렇게 안 쓰잖아요. 시군구 따로 쓰고 뭔 동 따로 쓰고 번지수 따로 쓰고 다 따로따로 쓰지 않습니까? 쪼개놓고 쓰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결합하기는 쉬운데 길게 써버리면 자르기가 힘든 거예요. 자르기가. 그런 연습을
지금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제 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 책을 한번 좀 볼게요. 이 책에 보시면은요, 제일 앞장을 한번 보세요. 제일 앞장에. 제일 앞표지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신화공.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고. 그게 줄임말입니다. 예.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공부도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시험 합격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이걸 봤더니 시험에 한 개도 안 나오면 꽝이잖아. 자, 넘기시면 뭐 표지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짜잔 해가지고 예, 저랑 비교가 되는 장발 아저씨가 나올 겁니다. 아, 이 사람 머리 탐나요. 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서 예. 10년 전에 숱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짧아요. 지금까지. 예. 군대 머리 그대로 그냥 저는. 근데 이 사람 뭐 생김새가 잘생겨 보이죠? 안 그래요? 기름져 보입니까 얼굴이? 근데 실제 실제 얼굴은요 이 사진보다 조금 더 느끼해요. 조금 느끼한 표정인데요 목소리도 좋아요. 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신화공 독자 카페가 있어요. 카페 가셔가지고 여기 홈페이지 있으니까 회원의 다음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예. 우리 공부하는 동안은 뭐 제가 도와드리면 되지만 끝나고 나서는 이런 카페 가입해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예. 다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 홈페이지에 그게 어디냐면 여기 신화공이 있어요. 신화공.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간도 보이네. 그렇죠? 여기 신화공을 눌러보면 신화공.co.kr 해가지고 이렇게 떠요. 여기 이제 회원 가입해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대비 자료 이런 것도 공짜로 받아볼 수 있어요. 이 책을 산 사람은 이 책에 대한 자료를 공짜로 줘요. 여기에 회원 가입하고 나서 이 책을 등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 중간중간에 보면 저는 합격을 했어요.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이 책으로 공부해서 이런 합격 수기에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자기 잘났다고 시험 봐서 합격했다고 염장 지르는 글들이 올라와요. 중년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 도전기. 예, 이분은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공기업에 6개월 계약제로 근무하면서 재취업을 하려고 봤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취득을 했대요. 염장을 확확 지르고 있죠. 반대로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합격 수기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탁 실어주는 거예요. 저는 차마 여기다 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군지 다 아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면 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책대로 좀 보셔야 돼요. 오늘 가시면 주무시지 마시고 잠깐 책을 한번 훑어보세요. 뭔 내용이 그들이 있는지.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보세요. 10페이지. 준비운동, 기본작업, 계산작업, 분석작업, 기타작업 해갖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한번 가볼 겁니다. 열기 가셨어요? 자, 오피스 단추가 제일 왼쪽 동그란 거예요. 깃발 그림 같은 거 4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르시고 두 번째가 열기죠. 누르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내리셔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컴퓨터에 D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컴퓨터에 있는 D 드라이브. 여셨어요? 컴퓨터에 여기
D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위에 뭐 5674, 467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쭉 내려가시면 길버 커머 리급 실습 파일 2016년 판이라고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예, 더블 클릭하시고 01 섹션 더블 클릭하고 섹션 01 문제 섹션 01 문제 찾으셨어요? 더블 클릭 이렇게 열릴 거예요. 이렇게 저 상단에 섹션 01 문제점 하고 뜰 겁니다. 하셨어요? 예.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고객 관리, 고객 한 칸 띄고 관리 한 칸 띄고 현황. 입력하실 때는 처음에 제목들은 옆으로 쭉 쓰시는 거예요. 옆으로 써가면서 탭키 눌러 쓰면서 밑에서부터는 그냥 쭉 다 쓰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쓰시고 그 옆에 성명도 한꺼번에 쭉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했는데요? 다 입력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컨트롤 N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또 한번 입력해 볼 겁니다. 자, 여기는 주, 괄호 열고 주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첫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상사의, 그 다음에 건물 관리 대장. 근데, 주자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보세요. 줄을 썼잖아요. 이렇게 줄을 쓰고 나면은요, 이렇게 한 글자로, 특수글자, 특수문자 한 글자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요 글자가 요게 아까는 괄호 열고 주 괄호 닫았잖아요. 이 글자를 다 쓰고 나면은요 여기에서 글자를 이제 쓰고 여기에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다음 글자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변해요. 변하니까는 쓰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되게 힘드네 이거. 진짜 이거 입력하다 보면 40분 나가겠어. 예. 힘들다. 엑셀을 지금 모두 다 닫았는데요. 엑셀을 다시 엑셀 2007이에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엑셀 2007이 열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오피스 한줄 눌러볼 건데요. 오피스 한줄 누르면 여기 보면 섹션 01이라고 저는 최근 문서 첫 번째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근 문서에 보면 첫 번째가 섹션 01 문제 열어놓은 거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누르시면 다시 열려요. 근데 얘를 컴퓨터를 껐다 키면 이 기능이 사라진다 그랬죠. 우리 강의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컴퓨터 교육장이 닫으면 다 기능이 사라져요. 지금은 엑셀만 닫은 거지 컴퓨터는 안 껐잖아요. 요거 누르면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불러왔는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이게 왜 이런 거냐? 실제 시험지는요 어떻게 되냐면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공일 기출공일 3개 시트가 있잖아요. 실제 시험지는 어떻게 되냐면 작업일, 작업이, 작업삼, 뭐 계산 문제, 뭐 기타 문제, 뭐 분석 문제, 무슨 문제에서 밑에 시트가 쫙 깔려 나와요. 그럼 문제지에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하시오, 어디 가서 무슨 작업을 하시오라고 지금은 하나씩 연습하는 거지만 저 뒷부분 특히 이거 얇은 책 있잖아요. 얇은 책. 얇은 책을 보시면 어디 가서 뭐 하시오, 어디 가서 뭐 하시오 써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거는 우리가 기본 작업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마무리 질 때 이제 할 거니까 요거는 당분간 갖고 오지 마세요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28쪽을 다시 볼게요. 엑셀은 엑셀에다 입력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회사 부장님 엑셀을 몰라. 엑셀을 어디서 듣긴 들어서 하긴 하시는데 입력하실 일이 너무 가깝한 거야. 타자들이요. 근데 이 부장님이 출장을 갔다 오셔야 돼. 오전에 출장을 갔다 와서 오후에 이제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실 텐데 입력할 게 이만큼 많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걱정인 거죠. 자기가 밤새도록 입력하도 한 3일을 세야 될 것 같아. 근데 신입사원이 딱 왔는데 타자가 빠르네. 야, 김건희 와봐. 나 좀 도와줘. 예, 부장님. 나 이거 입력 좀 해줘. 전 엑셀을 안 해봤는데요. 아, 이런 엑셀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성적표 같은 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엑셀을 안 해본 거예요, 사람은. 그럼 너 메모장은 할 줄 아냐? 그랬더니 메모장은 할 줄 알죠. 그럼 너 여기다 입력해. 어떻게 입력할까요? 28페이지 보세요. 28페이지 보면은 사원임금 계산표 써 있잖아요. 그렇죠? 사원임금 계산표 써 있고 거기에 사원 이름, 그 다음에 쉼표, 부서명, 쉼표, 판매금액, 쉼표, 활동수당, 쉼표, 직급수당, 사원 이름은 뭐 홍길동, 부서명은 영업팀, 영업부, 판매금액은 뭐 50만원, 활동수당은 20만원, 직급수당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 좀 해줘 이거야. 서류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컴마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드릴게요 이거지. 그래서 입력한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부장님이 오전에 업무를 마치시고 회사에 복귀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아니 신입사원 아까 입력한 거 다 했지? 아까 입력해서 내 문서 폴더에 넣어놨어요. 이름은 그 사원임금 계산표라고 그래서 사원임금 계산표라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불러와서 쓰면 된다는 거죠. 엑셀로 만든 문서는 아닌데 아래 한글 문서나 또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메모장화 시켜가지고 메모장처럼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텍스트 파일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텍스트 파일이라 그래요. 텍스트 파일은 뭐냐면 글자 형태로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화면 안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엑셀은 잘못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모장은 그냥 이렇게 글자 쓰는 겁니다. 이거를 컴마로 구분하든 뭐 빈칸을 띄어쓰기를 해서 구분하든 아니면 슬래시로 구분하든 뭐라도 구분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해놓은 게 있다더라 하는 거죠. 가져와 볼게요. 열기 해보세요. 같이 오피스 한층 눌러서 열기 하셨어요?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원 문서가? 내 컴퓨터 D 드라이브. 그러니까 왼쪽에 즐겨찾기 다운로드 바탕화면 라이브러리 문서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D 드라이브. 이 책에는 C 드라이브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D 드라이브. 길버 커말 2급에 라는 폴더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길버 커말 2급 실습 파일 이 폴더에 있고. 따단. 이때 거. 제일 밑에 거. 여기 보면 길버 커말 2급 실습 파일 2016년 판이 있잖아요. 더블 클릭하고 01 섹션. 그런데 지금 여신 거는요. 엑셀만 여는 거예요. 엑셀만. 모든 엑셀 파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셔서 뭐로? 텍스트 파일로 바꾸세요. 텍스트 파일. 네,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내려가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사원임금 계산표가 있어요. 네, 사원. 예, 있어요. 있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요런 창이 뜰 겁니다. 네. 여기서 설명드릴 겁니다. 아까 사원임금 계산표를 입력할 때 컴마로 구분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분기호가 있는 거죠.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애예요. 네. 다음. 그 구분기호가 뭐죠? 탭키가 아니고요. 쉼표죠. 쉼표. 탭키라는 거는요. 아까 우리 키보드 탭키 누르면 옆으로 덜쩍 돌고 넘어가는 겁니다. 보통 글자와 글자 사이 8글자를 띄워서 쓰는 게 탭키인데 탭키는 아니니까 해제하고 쉼표로 되어 있잖아요. 쉼표. 그 쉼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항목이 드르륵 벌어져요. 쉼표가 아닐 때는 컴마로 붙어있던 애들이 쉼표라고 딱 찍는 순간 알아서 쫙 벌어집니다. 다음. 확인. 마침. 예,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원 뭐에 까맣게 돼가지고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예. 다음을 눌러서. 예. 쉼표로만 구분한 것만 체크하시면 알아서 항목이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고 마침 누르시면은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근데 저 상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원임금 계산표라고 되어 있죠? 맞추면 돼. 자, 얘를 복사해서요. 얘를 블럭 잡아서 블럭 잡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A.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네. 아까 컨트롤 A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복사해야죠. 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C. 컨트롤 C. 새끼손가락 컨트롤 뭐 이렇게 컨트롤 C. 그 다음에 지금은 사원임금 계산표가 아니라 섹션 01로 가야 되는데 섹션 01이 있나? 밑에 보세요. 엑셀 밑에 있죠? 아이콘이요. 거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하나는 섹션 01 문제라고 돼 있고 하나는 사원임금 계산표라고 뜰 거예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뜰 거라. 여기 이렇게 섹션 01이라고. 네, 그때 누르시면 걔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A 첫 번째 셀에다가 컨트롤 V, 컨트롤 키 누르고 V 붙여넣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까 사원임금 계산표 얘를 제출하면 안 됩니까? 얘는 답안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얘를 불러와도 되는데 부장님이 지금 위에다가 뭘 많이 써놨어. 많이 써놓고 그 사이에다가 아까 신입사원이 입력한 데이터를 붙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신입사원이 입력한 데이터를 엑셀화 시켜서 받아온 것 뿐이에요. 얘를 복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아까 보고서 자리에다가 섹션 01 문제라는 보고서 그 형태에다가 A 첫 번째가 붙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지에 보면 여기 문제지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A의 첫 번째부터 E의 아홉 번째 영역에다 붙여 넣으시오라고 써 있어요. 뭐 세밀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이 막 까짝까짝하는 게 선이. 예, 그게 뭐냐면요, 이 컨트롤 C 누르면 얘가 깜빡깜빡 돌잖아요. 그러면 아 복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 깜빡깜빡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붙여넣기를 못해요. 어디다 눌러야 사라지나요? 컨트롤 C 눌렀는데 복사가 됐잖아요. 네. 그 답안지에다 붙였죠. 네. 다시 가보면 껌뻑껌뻑 돼 있을 거예요. 그냥 내비두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럼 사원임금 계산표는 닫으세요.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파일이 따로 열었잖아요. 우리가 걔는 닫으세요. 그럼 섹션 01 문제만 남을 겁니다. 계속 깜빡거리는데요, 이거? 아까 깜빡거리면 상관없어요. 그냥 닫으시면 돼요. 붙여넣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붙여넣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기출 01로 가가지고 페이지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요, 32쪽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걸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또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열기 눌러서 이번에는요, 성적 분석이라는 걸 가져올 겁니다. 성적 분석. 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하셨죠? 그렇죠? 그럼 성적 분석이라고 보이나요? 32쪽에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세밀하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하여튼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이 있으시면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열릴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안에 데이터를 자세히 보세요. 학년, 이름, 과제, 중간, 기말하고 써 있는데 사이사이에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죠. 우리 책에도 보시면, 이 책에도 보시면 외부 데이터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화면을 봐도 세미콜론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된 건 맞죠. 다음 누르고 탭은 아니죠. 탭 빼고 세미콜론이니까 세미콜론을 선택하시는 순간 데이터가 짜라락 벌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마침. 그럼 성적, 예? 글자와 글자 사이에 동그라미가 나오는데요? 얘를 컨트롤 A 눌러서 분석을 볼록을 잡고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섹션 01로 가서 A 두 번째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A 첫 번째도 붙이면 안 되고 A 두 번째도 붙여야 돼요. 여기다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딱 붙을 겁니다. 붙이는 위치가 달라요 문제마다. 아까는 A 첫 번째다 붙이라 그랬고 지금 건 A 두 번째 셀에다 붙여놔라 그랬고 뭔지는 몰라도 지금 엑셀이 아닌 거로 입력한 거를 엑셀화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매번 이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 10번을 보면은 한 3번 정도는 4번 정도? 3-4번 정도는 이렇게 엑셀화 시키는 문제를 내요. 아니면 입력하는 문제 있었죠 아까요. 그런 걸 내기도 하고. 입력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하지 맙시다 라고 했고, 대신에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2가지만 씁니다. 그런 세밀한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거 한번 두들겨 봤고, 인터넷 들어가서 뭐 다운로드 받는 것도 해봤고, 압축 푸는 것도 해봤고,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대기 가시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건 다 닫을게요. Shift X 눌러서, Shift 닫기 눌러서, Shift 아니오 누르면 되겠죠? 그럼 모두 닫혀지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댁에 가시면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문자 보내드린 그 홈페이지 주소 있었잖아요. 네. 그 홈페이지 주소를 네이버에다가 입력을 하셔갖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host.new21.net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주 홈페이지 뜨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방에 가서, 우리 공부하는 게 여기 지금 실기 대비라고 써 있잖아요. 가셔가지고 요거 업로드 되어 있는 요 zip 파일 있잖아요. 얘들이 요거 얘를 클릭해서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해서 여러분은 D 드라이브에다 넣지 마시고 C 드라이브에다 넣으시면 돼요. C 드라이브에다. 우리 책도 C 드라이브에 넣으라 그랬으니까. 잘 모르시면 막 고민하지 마시고 에이 뭐 내일 모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오세요. 그래서 안 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저한테. 그리고 여기 뭐가 있는지, 공방은 뭐가 있고, 여기 뭐 공동구매 자료실은 뭐가 있고, 뭐 교재 자료실은 뭐가 있고, 정비 자료실은 뭐가 있고, 블로그 자료실은 뭐가 있고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제가 강의한 거 내용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보시고 시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놀러 다니는 거죠. 인터넷상에 보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 만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